Y뉴스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사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새해부터 이어졌던 이제 더민주의 인재 영입이 이제 뭐 곧 공천할 테니까 마무리 단계겠죠. 예. 영입 인사들도 지난주까지 토크쇼를 다니면서 활약했지만은 며칠 새에 활동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영입 인사들 왜 손 놓고 있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놀고 있다 뭐 이런 표식은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얼굴도 알리고 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난 18일에 김종인 대표와의 오찬 이후에는 사실 이제 좀 활동이 뜸하죠. 어제 표창원 비대위원이 출마 선언을 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역구 용인을 출마 선언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영입 인사는 지난주 이제 콘서트 다 끝났고 지금은 딱히 하고 있는 활동은 없다. 공식적인 일정이 잡힌 게 없다. 영입 인사들의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영입 인사 중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당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각자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또는 공천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홍천 전 비서관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은 본연의 영업 활동, 별주부장 가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영입 인사가 모두 몇 명이죠? 당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1월 5일 표창원 비대위원을 시작으로 2월 18일 김현종 전 유엔 대사까지 모두 27명의 명단이 27명. 그런데 명단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주진영 한화투자증권 사장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도 영입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들을 포함하면은 모두 29명이 됩니다. 29명. 그럼 이들 29명을 모두 전략 공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입 인사들이 지역구로 출마해서 경선을 거쳐야 할지 아니면은 일부는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는 건지 또는 일부는 비례대표로 공천이 가능한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이 총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도 우리 시사잡기에 출연해서 영입 인사들은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비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조홍천 전 비서관도 당에서 필요한 대로 알아서 쓰라고 했다. 그리고 당에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영업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역할은 당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어제 것이다. 이제 표창원 전 교수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어떠한 특별한 수혜도 받지 않겠다. 전략 공천이 아닌 지역 경선 방식으로 공천을 신청하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표창원 전 교수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이 입장이에요. 특별한 배려 없이 나는 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오창석 전 팩트TV 아나운서도 비례도 나갈 것이냐는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 나는 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영입 인사 대부분은 지역구 경선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출마 지역을 선택한 영입 인사들 지금 표창원 전 교수 말씀하셨고 또 누구 있죠?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도 IT 업계 CEO 경력을 토대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 분당 출마하느니 아니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정우 세종대 교수는 철원 화천 쪽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분구가 예상되는 군포 지역 출마가 예상되고 경기도로요. 그리고 오성규 전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새누리당 인호건 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 출마. 오기영 변호사는 광주 동구.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은 전북 정읍 등등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로 이제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내지는 호남 지역에 탈당한 곳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 다 뭐 지역은 선정했습니다만 전략 공천 없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다 경선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 문제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 위기로까지 몰렸다가 이들 영입 인사들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분위기가 바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죠. 진성준 의원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시기에 당에 들어와서 당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높여준 분들이고 여전히 그분들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있다면서 이제 영입 인사들은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언뜻 들으면 전략공천 뭔가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예비 후보들 중에서는 영입 인사들은 당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낯선 곳이라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 똑같이 경선 치러라? 당에서 꽂아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희망 지역 시도당과 소통해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아직은 뭐 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예. 당 지도부하고 영입 인사들 사이에 뭐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이건 좀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김종인 대표와 영입 인사들의 오찬이 있었잖아요. 지난 예, 18일에. 있었습니다. 이 오찬 이후에 일부 언론들 특히 종편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전략공천 책임 못 진다. 싸늘한 점심. 누구는 뭐 밥맛이 없었다더라. 뭐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창원 비대위원이 반박을 하고 나섰죠. 지도부와의 소통도 활발, 지도와의 불화나 불만이 있는 것처럼 익명으로 인용 허위 보도한 매체들은 무시하는 게 답이다. 저를 포함한 실명 인터뷰가 아닌 익명 인용하면서 더벤전스 관련 부정적인 보도 기사나 방송은 악의적인 정치 편향적 보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벤져스가 뭐예요? 그 영입 인사들이 네. 더불어민주당 어벤져스라고 그 밴드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걸 온라인에 밴드 만들었어요. 그룹. 예, 그걸 줄여서 더벤져스가 더벤져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 이름을 실명을 댄 영입 인사들은 그날 분위기 싸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조홍천 비서관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예, 당도 후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줄 의지를 피력했다. 영입된 인재들도 하나같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봉장이 될 것을 각자 다짐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Y 주제인데 예. 영입 인사들이 손 놓고 있는 진짜 이유 뭐라고 정리하면 됩니까? 당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당 내부적으로는 아직 현역 의원 컷오프 등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별 통보가 가죠. 예. 오늘부터 이제 개별 통보가 가는데 이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소속 의원 127명 중에 20%인 25명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여기에다가 3선 이상 50%, 또 재선 그룹은 30%를 정해서 별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이 지역구가 비어야 뭐 전략 공천을 하거나 그 지역을 내려보내서 경선을 하거나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요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통상 선거 때마다 40~50%는 사실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현역 의원. 뭐 이번도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영입 인사들이 아직 선택할 지역이 불확실한 상태고 뭐 겨우 지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구가 되거나 현역 의원들이 탈당한 지역들만 지금 선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조홍천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만들어진 당은 빈 곳도 많고 갈 수 있는 지역도 많다. 그렇죠. 그런데 60년 된 당에서 빈틈이 없다. 사람들이 없더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빈틈이 없다. 그리고 당 외부적으로는 결국 선거구 획정안 문제입니다. 아까 김현정 앵커 말대로 오늘로 꼭 5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원인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테러 방지법을 선거구 획정안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걸어버렸어요. 예, 사실 이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 국정원의 개혁은 헛구호가 된 지 오래인데 여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는 빨리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뭐 영입 인사들도 나갈 것이고 새누리당도 정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지금은 빈틈이 없다. 오늘부터 이제 컷오프 대상자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또 반발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탈당을 상당히 한 상태에서 40~50%를 물갈이 한다면 이거는 예전보다 훨씬 큰 폭의 물갈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야가 다 사실은 아직도 큰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당내에. 지켜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